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비트코인이나 인터넷 뱅킹에서 사용하는 보안 시스템에서 이용하는 수학 문제를 빨리 풀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의 보안 체계가 무력화된다. 미국은 양자 컴퓨터가 실제로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시기를 2030년에서 35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2030년까지는 기존의 암호 시스템을 가급적 안 사용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권고하고요. 늦어도 2035년까지는 모든 걸 다 교체시켜 놓겠다. 이런 계획들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확 컸다가 최근에는 좀 잠잠한 분위기인데요. 그 원인은 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향후 성장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뜬 건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니어스 법안을 통과시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이 지니어스 법안은 지금 완결된 법안은 아닙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이 다 채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유통하는 기관들이 되게 많지만, 지니어스 법안에 따라서 그것이 정부의 허가를 받은 회사인지 아닌지 이것들은 아직은 미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스테이블 코인 업체들이 정부의 그 법에서 허가받는 그런 코인업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있기 전까지는 가격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리고 시총도 뭐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런 것들을 보일 거고요. 다만 지금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뭐 미국의 국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후속 입법 의 속도를 낼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그러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뭐 들쭉날쭉하지 않고 점차 안정화된 길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문제는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겠죠. 그럼 도입이 좀 가장 빠른 건 미국인가요, 스테이블 코인? 지금 제도화 측면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건 미국이고요. 기업들도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건 역시 미국입니다. 우리나라 현황은 좀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논의된 지는 오래됐으나 뭐 이렇게 결정한 건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게 왜 그러냐면 법안을 만드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뭘 할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분명히 스테이블 코인은 국제 간 결제가 이루어질 때, 아니면 국제 간 자금 송금이 이루어질 때 수수료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용처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대형 온라인 쇼핑몰들이 있죠. 이 온라인 쇼핑몰들은 아마존, 월마트와 다르게 내수 시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국제 간 자금 결제가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썼을 때 그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법을 만들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뭘 하겠습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그거 가지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사겠죠. 이게 이제 정부의 딜레마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법안을 만드는 것과 어떤 그럴듯한 어떤 생태계를 만드는 걸 같이 추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요것들을 좀 하려면 코인도 잘 알아야 되고 법안도 잘 알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이 필요하니까 지금 조금 생각보다 더디게 진도가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이창용 한은 총재가 은행 주도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좀 강조를 했는데, 비은행권의 발행을 우려하는 좀 진짜 이유가 궁금하고, 교수님께서는 어떤 모델이 좀 더 현실적이라고 보실까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또 하나 딜레마 중에 하나죠. 제가 아까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이 안정된 코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가격이 안정된 코인은 스테이블 코인 말고 CBDC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즉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라는 뜻입니다. 이 CBDC도 코인을 찍어낼 때마다 예치금이 있기 때문에 또 중앙은행이 발행하니까 가격이 안정화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걸 선택할 거냐는 건 좀 달라요. 미국은 우리는 CBDC 안 합니다. 우리는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할 겁니다. 이걸 굉장히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기본적으로 어떤
어떤 페이먼트와 관련된 혁명은 민간 기업이 주도했거든요. 페이팔도 그렇고 전부 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할 건데 그것을 발행하는 걸 테크 기업도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미국의 전통적인 어떤 정신과도 맞거든요. 그리고 미국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중앙 정부가 뭐 하라는 거 싫어합니다. 그걸 미국은 빅 브라더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CBDC를 빅 브라더 머니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래서 미국은 민간 기업도 발행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에 집중하는 겁니다. 반면에 러시아나 중국은 민간 기업에다 뭘 맡기지 않습니다. 뭐 알리바바 이런 데가 박살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융 정보를 뭐 개인 기업이 뭘 한다? 이걸 허락하는 국가들이 아닙니다. 금융 정보나 통화는 국가가 통제해야 된다는 철학을 갖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면서도 미국의 어떤 달러 주도권 시장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러시아나 중국은 CBDC에 훨씬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안화와 연동된 CBDC, 루블화와 연동된 CBDC.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죠. 우리나라는 지난 정부까지는 CBDC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금융에서 뭐 새로운 거 하는 거를 극도로 싫어하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카카오뱅크나 토스 같은 인터넷 전문은행 허가나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금융과 관련해서는 안정성을 택하는 나라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 주도로 하는 게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CBDC를 택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바뀌면서 공약에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아졌죠. 스테이블 코인 안 되는데요라고 얘기하기는 이제 청와대 눈치가 보이는 거고 그런데 그 대신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을 민간업자에게 똑같이 맡겨서 막 할게요 하기에는 우리 기조하고 맞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는 오케이 스테이블 코인 하겠습니다. 단 우리는 한국은행이 발행합니다. 이런 어떤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취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는 일단 한은이 주도하는 모델이 좀 더 현실적이겠네요. 그건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는 부동산을 억제를 해야 되니까 주식 투자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소위 말하면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여러 가지 투자 수단을 많이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기업도 좋은 어떤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한국은행 또는 은행으로만 묶어두면 그 효과가 반감할 겁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통제가 잘 되면서 미국식의 모델을 채용할 수는 없을까? 이 고민을 분명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터넷 전문은행을 수용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저서에서 다뤘던 양자 컴퓨터 이야기도 한번 여쭤볼게요. 먼저 양자 컴퓨터가 왜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 상용화되면 우리 일상에서 가장 먼저 좀 달라지는 건 뭘까요? 이제 양자 컴퓨터 그러면 제가 강의할 때도 그렇고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양자 컴퓨터라는 슈퍼컴퓨터가 나오면 모든 것들을 다 빨리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세요.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요. 이 컴퓨터라고 하는 게 큰 계산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빨리 푸는 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존재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수학 문제 중에 양자 컴퓨터로 빨리 풀 수 있는 수학 문제가 있고요. 기존 컴퓨터로 더 빨리 푸는 수학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모든 걸 다 빠르게 풀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좀 잘못된 생각이고요. 그런데 하필이면 양자 컴퓨터가 빨리 풀 수 있는 수학 문제 중에 우리가 인터넷 뱅킹이나 또는 비트코인 같은 이런 데서 사용하는 수학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비트코인이나 인터넷 뱅킹에서 사용하는 보안 시스템에서 이용하는 수학 문제를 빨리 풀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의 보안 체계가 무력화된다. 이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얘기가 나올 때마다 양자 컴퓨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비트코인 암호를 풀 수 있다는 말은 거의 사실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터넷 뱅킹 시스템이나 아니면 비트코인을 만들 때 이제 보안 체계가 있을 거잖아요. 그 보안 체계는
수학 문제 중에 소인수 분해 문제라는 걸 이용합니다. 근데 양자 컴퓨터가 있으면 이 소인수 분해를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 뱅킹도 무력화돼, 아니면 뭐 비트코인도 무력화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인터넷 뱅킹이나 뭐 비트코인 이런 데서는 좀 이런 양자 컴퓨터에 대한 대응책 같은 게 지금 좀 마련이 돼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로 빨리 풀리는 수학 문제를 지금 쓰고 있으니까 대응책은 양자 컴퓨터로 빨리 못 푸는 수학 문제를 이용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양자 컴퓨터로 빨리 못 푸는 그런 수학 문제를 이용한 보안 시스템. 이걸 우리가 양자 내성 암호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PQC 이렇게 해서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 양자 내성 암호에 대한 표준화는 어느 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현실에 이제 사용하는 일만 남았죠. 이미 미국에서는 이 로드맵이 다 나와서 그걸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고요. 그거는 뭐 코인 생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메이저 코인 업계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연도별로 어떻게 전환할지 그 계획은 이미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영세한 코인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역량이 부족하면 이런 게 잘 안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메이저 코인들은 다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이제 양자 컴퓨터 하시는 분들도 다 준비돼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이제 양자 컴퓨터로 이슈화 시키고 뭐 주식 값을 올려야 되니까 그냥 알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양자 컴퓨터가 강한 쪽이 소인수분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그 약점인 못 푸는 수학은 어떤 건가요? 그게 뭐 너무 전문적인가요? 조금 전문적입니다. 이렇게 뭐 레티스 격자 문제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수학 문제들이 있고요. 이미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뭐 전자서명 기술이라든가 뭐 암호화 기술이라든가 이런 건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은 양자 컴퓨터가 실제로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시기를 2030년에서 35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2030년까지는 기존의 암호 시스템을 가급적 안 사용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권고하고요. 늦어도 2035년까지는 모든 걸 다 교체시켜 놓겠다. 이런 계획들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드맵이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도 한국의 양자 내성 암호 도입 계획에 대해서 국가정보원이 이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보안 그럼 전문가로서 양자 컴퓨터 같은 이제 미래 기술이 더 무서운 건지 아니면 당장의 이제 해킹 사고들이 더 무서운 건지 어떻게 보세요? 당장의 사고들이 더 문제죠. 왜 그러냐면 아직 벌어지지 이거는 지금 벌어지는 일이니까 지금 당장의 해킹 사고들이 문제인 거고요. 뭐 해킹 사고 관련해서는 뭐 작년에 이미 많이 보셨으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아셨을 거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조금 잘못 아시는 것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제가 방송 나가면 요새 왜 이렇게 해킹을 많이 당하죠?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그건 좀 잘못된 거고요. 그 민관합동조사단 수사 결과를 보면 해킹이 이루어진 시점, 그러니까 최초에 침투했던 시점은 거의 대부분이 2, 3년 전입니다. 근데 작년에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많이 뚫리고 있었다. 이미 털렸네. 네. 그러니까 올해도 아마 뚫린다는 얘기는 계속 나올 거다. 그러니까 지금 뚫리고 있는 걸 원상복구하는 게 훨씬 더 큰 문제지. 2035년에 나올 양자 컴퓨터를 준비하는 것은 사실은 중요하지만 그렇게 시급한 문제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양자 컴퓨터와 보안, 뭐 암호화폐가 이제 뒤섞인 흐름 속에서 투자자가 좀 냉정하게 경계해야 할 뭐 리스크 또 기회를 좀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언론 보도에 너무 민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야 이거는 정말로 여러 번 나온 얘기인데 또 언론에서 이렇게 쓰네? 또 이분들이 또 이걸 이렇게 붙여서 또 인터뷰를 이렇게 하시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언론에 이제 그런 게 날 때는 정부 부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로드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거든요. 특히나 미국의 어떤 표준 기구들, 우리가 보통
NIST, NIST 그래서 NIST라고 얘기하는데 이 니스트 홈페이지에 가보면 실제로 각종 보안 표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세부 스케줄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 사실은 막 언론에서 떠드는 게 너무 좀 빠르다, 아니면 늦다, 뭐 이런 것들을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